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식물을 키우면서 물주기만큼이나 중요한 거름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거름의 종류하고 역할 그리고 결핍됐을 때 그 증상 위주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실제 거름을 주는 방법을 제라늄 이 거름주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꼭 제라늄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에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니까는 끝까지 잘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거름, 비료, 영양제 이렇게 막 혼용해서들 많이 사용하는데 개념의 차이는 좀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거름하면은 보통 유기질 거름을 이야기하고, 비료는 화학 비료, 그리고 영양제는 좀 특별한 기능을 갖는 액상 또는 코트 종류의 그런 것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신데요. 또 어떤 관점에서는 밑거름용으로 사용되는 그 부산물이나 아니면 유박류를 거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식물 주변에 그 지상부에 주는 웃거름을 비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가지고 알고 보면은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름은 크게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밑거름은 보통 밭에다가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흙을 뒤집어서 식물 뿌리의 하부에 위치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를 말하고, 그리고 웃거름은 식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그 추비 형태로 흙 위에 뿌려주는 그런 거름을 말합니다. 밑거름 같은 경우에 흙 속에 들어가 가지고 뿌리가 자라면서 그 안착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완효성 성질을 띠는 그런 유기질 거름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이 유기질 거름에는 대표적으로 그 부산물 비료하고 유박 종류가 있는데, 부산물과 유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부산물 비료는 그 미생물에 의해서 이미 발효가 진행된 상태에서의 비료를 말하고, 그리고 유박 같은 경우는 아직 발효가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유기물을 갖다가 원료로 해서 제품한 것을 보통 유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박은 발효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냄새가 적고 보관도 편하고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흙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서야 미생물을 만나서 그 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화분의 밑거름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화분 속에서 후발효가 일어나서 가스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가스에 의해서 식물이 고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많기 때문에 이 유박을 분재나 아니면 화목류, 그런 나무류 같은 데다가 웃거름 형태로도 많이 주는데, 제라늄에도 실제로 줘보니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제가 또 어떻게 주는지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거름 같은 경우는 실내 화분에서 적용을 할 때는 분갈이를 할 때 용토에 소량을 섞어서 주는 그런 형태의 거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반 상토에는 이 유기성분 거름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히 더 보충해 주지 않아도 적정 기간 동안은 유지가 되고, 또 서서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완효성 거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상토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은 아주 소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갈이 시 뿌리를 쳐내도 그 부분에 이런 썩음이나 물음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리하게 거름을 섞어서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심하게 몸살을 앓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어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뿌리를 건드려서 그 몸살을 앓는 것보다도 절단된 그 끝부분에 거름기가 노출돼 가지고 썩거나 재생이 되는 과정이 그 식물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웃거름 형태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 중에 제라늄 화분 흙에 대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은, 흙은 보습과 보비력을 갖기 때문에 물이 마르면은 물을 주듯이 거름기가 없으면은 웃거름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 보습 보비력이 떨어졌을 때 더 이상 기능 발휘를 못하면은 그때 흙을 갈아주는 분갈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흙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이나 사람 같은 경우에 그 필수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듯이 그 식물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3대 필수 영양분이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그것이 바로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그 칼륨은 다른 말로 칼리 아니면 가리라는 말로도 많이 혼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제 마그네슘이나 규소, 붕소, 망간, 구리, 철 이런 기타 등등의 미량 원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3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질소인데요. 질소 역할은 보통 잎과 뿌리 발육을 좋게 하고 그리고 양분 흡수하고 동화작용을 좋게 합니다. 결핍이 됐을 경우에는 잎과 줄기를 담당하는 그런 원소다 보니까는 생육이 억제되고 그리고 잎의 황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이유로 관엽식물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당류랑 결합해가지고 식물의 호흡작용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개화와 결실을 좋게 하고 그리고 성숙도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결핍이 됐을 경우에는 꽃이 잘 피지 않고 그리고 잎이 옅은 녹색을 띠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보는 화목류나 아니면은 꽃이 지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런 유시수 등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칼륨인데요. 칼륨 같은 경우는 광합성으로 생성된 그 탄수화물을 합성하고 이등시켜서 그거를 뿌리나 이런 곳에 축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증산작용을 좋게 하고 그리고 식물 체내에 수분 관리를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보통 뿌리에 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구근류에는 더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결핍이 되게 되면은 뿌리 발육이 부실해지고 그리고 병충해에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 가지가 서로 도와가지고 그런 하나의 공동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골고루 다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어야지 건강한 식물 개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질소는 잎, 줄기, 그리고 인산은 꽃하고 열매, 그리고 칼륨은 뿌리, 구근에 더 중요한 그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 질소, 인산, 칼륨의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을 보통 복합비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합비료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액비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액비들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숫자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질소, 인산, 칼륨 이 함량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매하실 때 통상 이 숫자가 좀 높은 것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희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소량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액비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부산물 비료나 이런 것들도 뒷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함량이랑 그 성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참 친절하게 그 관엽식물용 아니면 화목류, 다육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나오는 비료들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그 일반 상토처럼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에 맞게 함량을 조절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개화촉진제인데요. 이 개화촉진제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 질소 성분이 제로입니다. 0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화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인산하고 칼륨 성분으로만 구성된 이런 개화촉진제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좀 욕심을 내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비료 성분을 확인을 안 하시고 이런 이제 어디에 좋다라는 그런 말을 붙여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의 성분을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데 또 구매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성분은 좀 확인을 하시고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면은 그냥 있으신 거를 그냥 쓰시는 그런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그 미원이나 맥주, 막걸리, 콜라 이런 것을 그 식물 비료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사실 예전에 호기심에 좀 사용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화학적 성분으로 봤을 때는 비료 성분을 갖고 있어서
일부 역할과 기능을 갖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사용하시는 분들의 나름 노하우는 있겠지만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무작정 따라 하시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효 성분하고 함량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식물에 주다 보면은 오히려 식물에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내에서는 더욱이나 벌레나 냄새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흙이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료도 많이 저렴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용도에 맞는 비료를 사셔서 그냥 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라늄 거름 주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먼저 제라늄은 많은 양의 거름을 필요로 하는 식물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복합 비료만으로도 충분히 키울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일반 흙을 이용해서 제라늄을 키울 때는 화학 비료를 오래 주다 보면은 흙이 단단해져 가지고 거칠어져서 제라늄 자체도 좀 거칠게 자라는 형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질 토양 같은 경우에는 그 현상이 더욱더 좀 빨리 나타나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제라늄이 좀 거칠게 자란다는 표현이 좀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쉽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목질하는 잘 돼 있고 그 줄기는 단단한데 그 잎과 꽃볼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 정도, 그리고 성질은 강해지지만은 이런 풍성도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흙이 거칠고 부드러움의 차이가 식물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마 분재를 해보신 분들은 금방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기질 성분의 거름을 넣어가지고 흙이 단단하게 굳어진 것을 보완해주고는 했는데, 여기서 유기질 성분 거름이 꼭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퇴비나 그런 부산물이 아니라 그냥 부엽토 정도 수준이면은 딱 좋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라늄은 거름을 독하게 쓰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무름이 잘 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 강모래나 가능 마사나 아니면 펄라이트 정도 섞어서 그 배수를 도와주는 정도, 그 정도의 토양이면은 제라늄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일반 흙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흙이 단단히 굳어지는 현상도 거의 없고, 그 전에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료를 써도 크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비료도 한 가지만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제라늄 같은 경우 생육 환경하고 간수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바꿔서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런 복합 비료 코트 종류를 베이스로 해서 주고, 그리고 시기별로 생육 상태를 봐가지고 기능에 맞는 이런 액비 종류들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코트 종류도 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합인지 확인을 하고 주셔야 됩니다. 이 뒤에 보시면 함량표에 질소, 인산, 칼륨, 그리고 기타 성분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복합 비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트 종류들은 이런 복합 성분이 알비료 형태로 이렇게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코팅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게 녹아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녹여서 다시 밖으로 배출해서 작용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분에 이렇게 주시고 계속, 이게 원래 분해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분 위에 주어서 한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근데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해서 눌러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은 지금 안에 알맹이가 꽉 차서 잘 안 눌러지는데 딱딱해서 비료가 차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예전에 줬던 것들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은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부셔져 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벌써 비료기가 다 녹아서 이쪽으로 흡수가 된 상태고요. 알갱이가 있다고 해서 비료 주기를 안 하시거나 아직 비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주기랑 마찬가지로 그 거름을 줄 때도 그 식물 상태를 보고서 판단해서 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라늄에 어떤 식으로 거름을 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라늄을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한 가지는 그 일반적으로 웃거름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 복합비료 코트 종류를 줄 거고요. 그리고 요것은 조금 다른 경우에 그런 주는 형태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보통 통상 주실 때 지금 여기 보시면 화장석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화장석을 일단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장석을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여기 용량을 보면은 보통 10cm 지름 화분에 1에서 2g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g이 약 30알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줘보면은 제라늄 같은 경우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주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주어도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걸 이렇게 한 스푼 떠서 이걸 여기다 그냥 이렇게 붓는 게 아니고요. 이 주변에 이게 뿌려 주셔야 됩니다. 골고루. 주변에 뿌려주시는데 이 목대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거름이 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름이 이렇게 닿게 되면은 이 단 부분이 이게 그대로 물을 주게 되면 여기서 거름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 부분이 물르게 되고 아니면 썩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변은 거름이 직접 닿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 목대 부분하고 좀 떨어지게 거름이 그런 식으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화분 벽 쪽으로도 너무 붙지 않게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 토분 같은 경우 수무시기 때문에 밖으로 다 거름이 뿜어져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 주는 효과가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골고루 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화장석을 덮으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 한 번 덜 줘도 된다 이럴 경우에는 거의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는 형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분갈이 할 때처럼 제가 물을 말렸습니다. 이렇게 물을 말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할 시기가 아직 안 됐는데 영양이 부족할 때 그럴 때 쓰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그 흙가리 개념으로 해서 거름을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 흙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흙을 갖다가 이렇게 파주시는데 이때 뿌리를 건들지 않게 이렇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흙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 흙에다가 아까 웃거름으로 줬던 코트를 좀 섞으셔 가지고 제거한 흙 대신에 위에 흙을 채워 놓습니다. 이렇게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석을 얹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작은 화분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은 분갈이를 하기에 좀 큰 화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앞서 언급드렸지만은 분갈이를 아직 할 시기는 안 됐는데 영양 상태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흙가리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이 윗 흙가리 정도만 해줘도 그래서 상당히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유박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질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고 또 유기질 거름이라서 좋은데 문제가
이게 발효가 되면서 여름에 여기가 벌레집이 돼버립니다. 이 안이. 그래서 뿌리호팔이나 아니면은 그 날파리 같은 경우 벌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실내 화분에 직접 주기가 좀 꺼려지는데, 분재에서는 이런 화학 거름을 일체 안 쓰고 다 유기질 거름만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박을 티백이나 아니면은 다시팩 같은 데 넣어서 글루건으로 봉한 다음에 이런 거를 화분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제라늄에 실제 제가 이거를 올려서 써봤는데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그렇게 제라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거름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유기질 거름이 사실 좋기는 한데 실내에서는 냄새도 나고 이런 제한 사항도 많고, 특히 제라늄 같은 경우는 유기질 거름을 적용하기가 좀 키우다 보면 많이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좀 장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써보시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액비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액체 비료는 그 많이 알고 계시듯이 속효성 거름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빨리 오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주는 것보다는 어떤 반응을 유도해낼 때 혹은 아니면 결핍 증상이 있을 때 그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요긴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액비는 식물 종류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다 1000배 정도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하면 무난합니다. 그 식물 종류에 따라서 좀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잎에다가 뿌려주는 그런 연면 시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라늄 같은 경우는 연면 시비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속효성이라고 해서 금방 놀랄 정도로 이렇게 결과가 확 나타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준 다음에 좀 기다려야 이렇게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그 비료를 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비료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서서 언급했듯이 제라늄은 그렇게 많은 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실 때 처음에는 좀 소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식물이 나름 이렇게 적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을 조금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쓰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거름을 끊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름에 질소 가다로 인해서 웃자람과 동시에 그 웃자람 부분이 연약해져 가지고 줄기무름이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거름 주는 거는 여름에는 삼가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하면은 꽃이 피기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질소 성분이 과다하면은 웃자라고 꽃은 안 피우고 그리고 영양 성장만 하고 그리고 생식 성장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꽃이 피고 생식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 엽수, 다시 말해서 꽃을 피고 유지하려면은 그 잎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는 좀 풍성하게 유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제라늄 꽃눈 분화는 그 영양분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온도랑 그리고 일조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에 봄, 가을 시기에는 실내 거실보다는 실외 베란다 쪽에서 꽃눈 분화가 더 잘 이루어지고요. 좀 선선하고 이런 기온에서 그 순도 더 다부지게 잘 자라고 꽃대도 굵게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고려해서 키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거름을 너무 많이 주어서 식물이 처지거나 너무 웃자랄 경우에 액비 같은 경우는 물을 충분히 주어 가지고 그 거름기를 다 화분 밑으로 빼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알거름 종류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그 많은 양이 녹아 가지고 더 증세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예 흙가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료 종류를 구매하실 때 그 퇴비 부산물 비료든 액비든 알비료든 간에 그 너무 저렴한 것은 그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산물 비료 같은 경우는 발효가 덜 된 것이 시중에 의외로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그대로 화분에 쓰게 되면은 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산물 비료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미리 사 놓으셨다가
발효를 충분히 시키신 다음에 사용하는 것도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트 종류의 알비료나 아니면 액비 같은 경우는 너무 싼 거를 사시면은 효과가 좀 심할 경우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유명한 그런 많이들 쓰시는 제품을 사셔가지고 쓰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트 종류는 몇 년 전부터 좀 인기를 끌고 쓰기도 편하고 이래서 소위 말해서 짝퉁 제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분 거름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주면은 차라리 안 주는 게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점만 좀 유의하시면은 식물을 늘 건강하게 잘 키우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도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 물주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거름주기이기 때문에 그 조금이나마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